당신은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하나를 골랐습니다. 수학이냐, 미술이냐, 과학이냐, 음악이냐, 축구냐, 독서냐. 마치 인생이 하나의 레인만 허락하는 고속도로인 것처럼 모두가 자기 레인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모든 레인을 동시에 달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당신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부드럽게, 때로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집중을 못한다. 끈기가 없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지.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당신의 다양한 관심사는 강점이 아니라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처음으로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불꽃,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타오르는 그 불꽃.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능입니다. 아니, 재능보다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이 느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 조각, 건축, 음악, 수학, 공학, 해부학, 지질학, 식물학을 동시에 탐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언어학자이자 음악가이자 천문학자이자 군사전략가였습니다. 정약용은 실학, 의학, 건축, 시학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들은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폴리메스였습니다. 폴리메스,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여러 분야에서 깊이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 당신이 지금 이 단어를 처음 듣는다면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은 내용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폴리메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신호, 그리고 그 본성을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꿀 수 있는지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강렬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깊습니다. 더 신체적입니다. 새로운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을 때,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질 때, 처음 보는 분야에서 패턴을 발견할 때, 당신은 실제로 무언가를 느낍니다. 가슴 속에서 등 뒤를 타고 내려가는 전류처럼. 신경과학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폴리메스의 뇌는 도파민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새로움 자체가 보상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전문가의 뇌가 숙달에서 만족을 얻는다면 폴리메스의 뇌는 탐험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의 깊이보다 아직 모르는 것의 지평선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한국의 많은 학교와 직장 환경은 이 특성을 문제로 봅니다. 왜 또 새로운 걸 시작해? 작년에 배운 것도 제대로 못했잖아. 이것저것 건드리지 말고 한 우물을 파야지.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박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의 어떤 학원도, 어떤 자기계발 책도 당신에게 이 감각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 앞에서 눈이 빛나는 그 감각. 그것은 가르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또한 첫 번째 함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렬한 학습의 기쁨은 종종 완성 없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 몇 달은 눈부십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손끝에서 형태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이 희미해집니다. 학습 곡선이 평평해지는 그 지점에서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끈기,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자신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끈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최적 학습 구간에 조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플로우 상태라고 부르는 그 구간.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도전이 기술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그 지점. 폴리메스는 그 구간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 구간을 벗어나면 뇌는 더 비옥한 땅을 찾아 이동합니다. 문제는 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폴리메스의 진짜 능력은 하나의 분야를 끝없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분야의 학습을 동시에 또는 순환적으로 진행하면서
각각이 서로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은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패턴을 봅니다. 이것은 폴리메스의 가장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당신은 요리를 배우다가 갑자기 물리학의 연력학 법칙이 생각납니다. 재즈 음악을 듣다가 경제학의 즉흥성이 보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다가 현재 정치의 패턴이 겹쳐집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다가 언어학의 문법 구조가 연상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산만함처럼 보입니다. 당신에게는 이것이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인지, 그 과학자들은 이것을 원거리 연상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개념들 사이에서 다리를 만드는 능력. 연구에 따르면 이 능력은 창의성의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훈련될 수 있지만 그 기반은 다양한 지식의 축적에서 옵니다. 단일 분야의 전문가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매우 깊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메스는 여러 영역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공간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태어납니다. 한국의 삼성이 반도체와 의료기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팀을 꾸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망족의 바라라는 팀을 꾸린 것은, 카카오가 메신저를 넘어 금융과 엔터테인먼트로 확장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결정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패턴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 당신이 이 마케팅 전략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상업 구조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당신은 그 눈빛에 익숙합니다. 그 눈빛이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이. 그런데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눈빛을 받을 때마다 당신은 침묵 대신 메모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혁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캘리그래피 수업에서 타이포그래피를 배웠고, 그것이 맥 컴퓨터의 아름다운 폰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천재성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연결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아직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 개인적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른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한국 사회는 명함으로 사람을 정의합니다. 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공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무엇 회사의 무엇 팀, 무엇 대리입니다. 이 문장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폴리메스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은 고문입니다. 저는 프리랜서 개발자인데 동시에 사진작가고 최근에는 도시 농업에 빠졌고 사실 글도 씁니다. 다음 달에는 도예 수업을 들을 계획이에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아마 당신은 오래전에 이 말을 멈추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대신 가장 설명하기 쉬운 한 가지만 말합니다. 나머지는 숨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진짜입니다. 직업 상담사들은 이것을 다능인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어디에나 속할 수 있지만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하나의 커뮤니티에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에 이미 다음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외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집단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디에나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은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듭니다. 인류학자들은 매개자라는 개념을 연구합니다. 서로 다른 집단 사이를 이동하며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영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집단에 완전히 속함으로써 다른 집단의 시각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그것은 당신이 매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개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것을 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너는 너무 이것저것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다양한 관심사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저는 진짜로 읽겠습니다. 진짜로 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이 공간을 더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네 번째 신호. 당신은 깊이와 넓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저 분야 최고 전문가로 부르는 것을 상상할 때 분명히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한 분야만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을, 저런 일을 아리 상상할 때, 상상하면 숨이 막힙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어떻게 최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호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인지과학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운 사람들은 단일 분야 전문가들보다 특정 유형의 문제 해결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보입니다. 특히 전례 없는 문제, 여러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문제, 창의적 해결책이 요구되는 문제에서 T자형 인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벌이 하나의 분야에서는 깊이를, 여러 분야에서는 넓이를 가진 인재.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이상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폴리메스는 그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폴리메스는 PI자형에 가깝습니다. 두 개 또는 세 개의 분야에서 진정한 깊이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넓은 지식의 지붕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각 기둥들 사이에 연결 통로를 가진 사람.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폴리메스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종류의 인재가 됩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완성되기 전에는 당신은 그냥 이것저것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외롭고 불확실한지 저는 압니다. 당신이 25살인데 친구들은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당신은 아직도 탐색 중입니다. 서울의 어떤 회사도 당신의 다양한 관심사를 한 번에 담을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불안감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감은 아직도 뭘 하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아직 구조가 완성되지 않았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대한 차이가. 다섯 번째 신호. 당신은 배움 자체가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장 미묘하고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 배웁니다. 취직하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학습은 수단입니다. 당신에게 학습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이미 배웁니다. 활용할 계획 없이도 배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배웁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과정 자체가 당신에게 충분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재적 동기부여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형태의 동기부여라고 말합니다. 외재적 보상, 즉 돈, 인정, 직함, 자격증이 학습을 이끌 때 그 보상이 사라지면 학습도 멈춥니다. 하지만 배움 자체가 보상일 때 그 동기는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치명적인 강점이 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말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65%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인공지능이 기존의 전문 지식 상당 부분을 대체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능력은 특정 지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습득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희귀한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자신이 초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의 영역에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초보자가 되는 것을 설레어합니다. 새로운 언어의 첫 단어를 말할 때, 새로운 악기의 첫 음을 낼 때, 새로운 분야의 첫 개념을 이해할 때 당신은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을 잃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폴리메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초능력으로 바꿉니까?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의 다양성을 숨기지 말고 연결하십시오. 많은 폴리메스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각 분야를 서로 분리된 것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자를 쓸 때는 개발자, 저 모자를 쓸 때는 사진작가, 다른 상황에서는 글 쓰는 사람. 마치 자신의 다양성이 약점인 것처럼 숨기고 분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차별성은 바로 그 연결에 있습니다. 개발자이면서 사진작가인 사람은 일반 개발자와 다른
방식으로 UI를 설계합니다. 빛과 구도와 시각적 흐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개발자는 기술 문서를 다르게 씁니다. 독자의 감정적 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분야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십시오. 링크드인 프로필에, 포트폴리오에, 자기소개서에.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것과 저것이 만나는 지점을 탐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 깊이의 순서를 정하십시오. 폴리메스의 함정은 무한한 탐험 욕구가 깊이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10%씩 투자하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당신의 분야들 중에서 가장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두 개를 고르십시오. 그 두 개의 깊이의 80%를 투자하십시오. 나머지 20%를 다른 모든 탐험에 사용하십시오. 6개월 후에 다시 평가하십시오.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깊이의 중심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폴리메스의 피아이자형 구조를 의도적으로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 당신의 학습을 공개하십시오. 폴리메스가 가장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탐험을 혼자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도예를 배우고 있다면 그 과정을 기록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연결하는 것들을, 당신이 발견하는 패턴들을 공개하십시오. 당신은 조용히 놀라운 사람들을 당신 주변으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받아온 그 말들, 집중 못한다, 끈기가 없다,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지. 그 말들은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일 분야 전문화를 위해 설계된 세계가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오해입니다. 당신은 결함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날개를 펼치지 못한 폴리메스입니다. 그 차이는 우주만큼 큽니다. 세종대왕은 죽는 날까지 배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들이 하나만 했다면 그들이 남긴 것들 중 많은 것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다양성은 세상에 줄 선물입니다. 아직 포장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계속 배우십시오. 계속 연결하십시오. 계속 탐험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것을 동시에 원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그 순간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들이 당신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폴리메스라는 것을 처음 알아챈 순간이 언제였는지, 혹은 아직도 이 여정에 어디쯤 있는지 저는 읽겠습니다.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